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6월 4일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 2023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7번부터 30번까지 해서 오늘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부터 30번은요, 다 4점짜리고요. 보통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긴 하죠. 근데 요 6월 모의고사는 선생님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갑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는 A, B, C, B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24이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일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단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조건이 A 플러스 B는 24다. 근데 이걸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2이다. 자, 이거를 먼저 써먹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니까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더하기 로그 2의 C가 얼마?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이 똑같죠? 지수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진수들은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게 10이다. 그럼 A, B, C는요. 2의 12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수를 곱했는데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A, B, C 모두 2의 거듭제곱 형태로 2의 n제곱 형태로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A, B, C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적어봅시다. 뭐 있어요? 2, 4, 8, 16, 32, 64, 128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를 쓰느냐? A 플러스 B가 24라며 여기에서 두 수를 더해서 24가 되는 애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뒤에 부분은 안 될 거예요. 그죠? 32부터는 안 돼요. 왜? 더해서 24인데 24보다 큰 애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 개 더해서 24가 되는 경우가 8하고 16이 있네요. 8 더하기 16이 24거든요. 그죠? 그래서 A하고 B는 8하고 16이 됩니다. 누가 8인지 누가 16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두 개가 8하고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하냐? C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8 곱하기 16 곱하기 C가 뭐다? 2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2의 12제곱. 자, 이건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7제곱 곱하기 C가 2의 12제곱이다. 따라서 C는 뭐다? 2의 5제곱이다. 얼마? 32다. 라는 걸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A, B가 일단 A 플러스 B가 뭐라고요? 8 더하기 16이라 했잖아. 그럼 8 더하기 16, 그 다음 C가 얼마? 32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죠? 24 더하니까 답은 56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를 잘 아시면 되겠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fn이라 하자. f1부터 f5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어떤 방정식인지 볼게요. sin 파이 x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이항을 하면 sin 파이 x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아이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래프 그려야 될 것 같죠? y는 sin 파이 x 얘 그래프 그릴게요. 자, 먼저 주기부터 찾을게요. sin의 주기는 2파입니다. 근데 x 앞에 뭐가 있어요? 파이가 곱해져 있네. 그럼 파이로 나누시면 주기는 2가 됩니다. 주기가 2라는 얘기는 자, 여기가 2면 요 1 해서 어떻게 요렇게 한 바퀴 딱 돌아온 거 요까지가 2다 이 얘기죠. 근데 x가 0에서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4까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3 해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sin 파이 x의 그래프인데요. 문제는 n이 지금
바뀌어. 그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바뀌니까 그때마다 구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n이 1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sin 파이 x는 n이 1이니까 1분의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분자는 어때요? 짝수가 되면서 1 이렇게 됩니다. 자, sin 파이 x가 1이다. 어디 있어요? y는 1을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딱 두 개가 있죠. 맞아요? 얼마? 얘는 1의 절반 2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2하고 3 사이 딱 가운데 뭐야?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5가 되고요. 그럼 f1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얘네들의 합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 하니까 얼마?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이 2인 걸로 바로 갈게요. 자, n이 2면 sin 파이 x는 2분의 하고 분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sin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또 볼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조금 지우고 갈게요. 그래야 안 지저분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쫙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군데다. 얘는요. 그 값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3, 4, 5일 때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거든. 다 뭐만 알면 돼? 그 실근의 합만 알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 되는 애는 몇 개? 2분의 1이 되는 거. 제일 처음 2분의 1이 되는 얘를 알파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점에서 여기까지 알파지.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야. 그럼 또 여기서 얘는 어떻게 돼? 2에서 여기까지가 알파. 그 다음 여기는 또 3에서 여기까지가 알파. 얘는 또 4에서 여기까지 앞으로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부분은 여기 1에서 알파만큼 뒤로 왔으니까 1 플러스 알파고요. 이 부분은요. 2에서 여기가 2야. 2에서 앞으로 알파만큼 왔죠? 2 마이너스 알파. 맞나요? 그 다음 자 여기서는 어때요? 3에서부터 뒤로 알파만큼 왔으니까 3 플러스 알파. 자 여기는 4에서 앞으로 알파만큼 왔으니까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2 뭡니까? 이거의 합입니다. 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없애고 나면 1, 2, 3, 4 더하면 얼마? 10이네요. 됐죠? 이제 n이 3인 걸로 갈게요. 자 n이 3이면 sin 파이 x는 3분의 하고 분자는 1입니다. 얘는요.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홀수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될 거고 짝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분의 1이 되는 거. 자, 우리가 사인에서 3분의 1이 값이 되는 거 특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어. 2분의 1은 구할 수가 있는데 3분의 1이 되는 애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또 얘 뭐를 이용하는가? 이 대칭성을 또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기 위해서 좀 지우고, 뭐 다 지우고 난리가 났다. 그려볼게요, 다시. 어차피 다시 그리면 되죠, 뭐. 요렇게 되는데, 먼저 뭐가 되는 거? 3분의 1이라 그랬죠? 자, 3분의 1, 한 요 정도 된다 칩시다. 4개가 나오네요. 자, 얘도 대칭성 이용할게요. 여기에서 베타라고 칩시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야. 그럼 이 값도 어떻게 돼? 여기 1에서부터 베타만큼 앞으로 오는 거야. 1 마이너스 베타겠죠. 그 다음 얘는요. 2에서부터 베타만큼 뒤로 오니까 2 플러스 베타. 그럼 이 점은요. 3에서 베타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3 마이너스 베타. 아이고 알파로 적네 계속.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 한마디로 x는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2 플러스 베타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 더한 게 바로 F3이 되겠죠. F3은 다 더해보니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다 더하니까 얼마? 6이 됩니다. 자 이제 N4 갑니다. 그럼 sin 파이 x는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요때 x의 값도 구해야 되는데요. 얘는 또 보시면 알다시피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누구랑 똑같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한 요 정도에서 4개가 나올 거야. 그죠? 그 이 4개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여기를 감마라고 두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에서 감마만큼 뒤로 얘는 2에서 감마만큼 앞으로 얘는 3에서 감마만큼 뒤로 얘는 4에서 감마만큼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감마 2 마이너스 감마 3 플러스 감마 4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4는 어떻게 다 더하니까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 다 더해서 10. 딱 규칙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나오면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파이 x는 어떻게 돼? 또 5분의 1이고요. 자, 이 f5는요. 난 계산 안 해도 얼마인지 알지롱. 얘 6이에요. 왜 6인 줄 알아요? 자, 얘는 얘랑 똑같을 거야. 3분의 1이랑. 얘도 정확히 그 3분의 1이 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럼 또 아까 전에 이용한 대칭성을 이용할 건데요. 플러스인 경우, 그러니까 위쪽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5분의 1이다. 4분의 1보다 더 위로 가지 뭐. 이렇게 5분의 1, 4개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 잠깐만, 나 왜 거꾸로 가고 있지? 미안해요. 3분의 1, 4분의 1 이럴수록 더 그 값이 작아지는데 계속 위로 가고 있었죠. 어허이, 모지리를 봤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밑으로 가셔야 돼요. 더 작아져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어요. 자, 5분의 1인 경우에는 더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처음 5분의 1이 되는 요 점을 x 값을 뭐라고 잡을까요? 이제 감마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 오메가로 할까요? 왜 나는 헷갈리게? 그럼 얘 오메가면 얘는 어떻게 돼? 1에서 오메가만큼 앞으로 왔어. 1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2에서 오메가만큼 뒤로 왔다. 2 플러스 오메가. 얘는 3 마이너스 오메가. 결국 얘랑 똑같은데 요 알파 베타 알파냐 베타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플러스 오메가 3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더한 게 F5다. 맞아요? 여기 있네. 그래서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다 빼니까 남는 거 6이네요.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요 1이 되는 얘는 특수한 경우고요.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어요. n분의 1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3 더하기 10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16, 16, 32에 3을 더하니까 35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1이고요. 각 BAC가 90도인 삼각형이네요. 이 ABC의 모양의 조인이가 있다. 선분 BC 위의 점 D, 선분 AB 위의 점 E, 선분 AC 위의 점 F에 대하여 선분 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점 A가 점 D와 겹쳐지도록 접었다. 삼각형 BDE와 삼각형 DCF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B가 2대1일 때 선분 DF의 길이를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종이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으며 P와 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적을게요. 이런 문제 있으면 내가 그림에다 표시하라 그랬죠. 자, 그림과 같이 여기가 1, 1. 그 다음 여기가 90도는 표시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가 45도, 45도. 그래서 44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EF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A가 D로 오게 딱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죠? 삼각형 BDE는 요거네. 삼각형 BDE 얘와 삼각형 DCF는 요거네. 요거 두 개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B가 2대1이다. 자, 그러면요, 이 외접원이 나온다. 뭐를 써야 될까요?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얘가 4분의 파이고요. 또 일단 우리 아는 거 적을게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2대1이다. 요거 중요하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 DF의 길이를 구하랬죠. 그럼 이 DF의 길이를 난 X라고 잡을래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요 X에 마주보는 대각이 4분의 파이죠. 그죠? 그러면 얘 4분의 파이랑 또 마주보는 여기가 또 D이다. 그죠? 이 D를 그러면 X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하면 자,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먼저 얘를 볼게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DE. 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2R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DE가 어떻게 되죠? 2R1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도 보면 요 X 요거에 대응되는 각이 요거죠. 그럼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X가 2R하고 뭡니까? 얘 외접원의 반지름 2라고 잡을게요. 얘 외접원하고 얘 외접원하고 반지름 길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요 X는 어떻게 돼? 2R2의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B가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래요. 얘가 2래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R1은 R2의 2배다. 맞아요? 2대 1이니까. 그럼 요거 대신에 어디를 집어넣는가? R1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4R2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R2 사인 4분의 파이가 X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다가 2 곱하기 2R2 사인 4분의 파이. 얘가 뭐야? 여기 있네. 이게 바로 X야, 이 부분이.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DE는 바로 2X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얘가 지금 무슨 각이 같아요? 요 대응각, 요게 같아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똑같거든. 그래서 사인 4분의 파이가 분모로 내려가는데 결국 두 개가 똑같거든. 그럼 결국 뭐야? 이 길이의 비가 곧 얘네 둘의 길이의 비가 돼서 얘를 D1을 뭐라고 적을 수 있다? 2X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X 어디서 나왔는데? 원래 요 있던 건데 접어가지고 1로 내려왔거든. 그럼 여기가 X예요. 요거 두 개가. 그러면 이제 CF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CF 요 부분. 요 부분의 길이는 요 길이가 전체 1이었죠? 거기에서 x만큼 빠졌으니까 1-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2x가 어디 있던 애예요? 여기 있던 애야. 여기. 누구? AE. 얘가 2x인데 접어서 1로 내려온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1-2x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모르는 미지수 x만 사용해서 두 개를 나타냈고요. 그런데 진짜 봐봐. 2x의 대응변은 4분의 파이니까 괜찮아. 그럼 얘의 대응각은 누구야? 얘인데 얘 지금 모르잖아. 그죠? 얘네를 알아야 될 것만 같아. 그래야지 이거를 뭔가 문제로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를 뭐 세타라고 잡아주지 하나를 잡는 거야. 자, 이거 조금 지저분해서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문제 못 풀어. 자, 다시. 얘가 아까 x라고 치면 여기가 2x가 된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여기도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x, 여기는 1-x, 여기는 2x, 여기는 1-2x. 그래서 이 x의 대응각 여기 있고요. 1-x의 대응각 요건데 몰라. 또 2x의 대응각 요거고요. 1-2x의 대응각 요건데 또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뭔가 하나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얘를 세타라고 치면 여기 90도잖아. 그럼 여기는 뭘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왜냐? 이거 3개 더해서 180인데 여기 90 있으니까 이거 2개만 더해도 90이잖아. 맞죠? 그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얘는 뭐를 하느냐?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왜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 대응각, 요거 대응각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2x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2x 이렇게 된다. 이해됐나? 자, 그럼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걸 좀 일단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래요.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있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 얘가 1사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라서 이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2x는 2분의 루트 2분의 2x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야? 루트 2분의 4x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x를 구해야 되거든요. x가 없어지면 안 돼. x를 사용한 식이 나와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으로 가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얘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거 두 개 교차하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거든. 그럼 4x분의 루트 2의 1-2x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럼 또 요 삼각형에서 한번 가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이 세타의 대응변 누구? 1-x는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자, 요 4분의 파이의 대응변 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으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x분의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2분의 루트 2의 1-x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고 사인 세타가 뭐다? 이제 알아야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하면 항상 얼마? 1이다 하면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사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분의
자, 여기 제곱하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자, 뒤에 거 이거 제곱하면요. 16x 제곱, 그 다음 2에 1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이렇게 식을 적으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16x 제곱을 한번 곱해 볼게요. 자리가 없네. 요거 치우고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좀 치우고. 자, 봅시다. 여기서 16x 제곱을 곱하니까 여기가 16만 남아서 16을 여기다 곱하면 8에 1-x 전체 제곱 플러스 2에 1-2x의 전체 제곱은 16x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는 8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이고요. 얘는 4로 나오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10, 요것도 8이네요. 8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16x 제곱이다. 자, 8x 제곱 다음에 16x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없어지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24x는 자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1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0이다. x는 24분의 10이네요. 약분하시면 12분의 5. 그래서 df의 길이는 12분의 5입니다. 자, 그럼 12분의 5니까 p 플러스 q를 구하라. 답은 얼마? 17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요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0번입니다. 함수 fx는 절대값 x-k-4와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를 fx가 0보다 작으면 a의 마이너스 fx 제곱이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의 fx 거듭 제곱이라고 한대요. 자,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16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이고 g1이 16일 때 모든 fa-2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요. gx라는 함수도 있고 fx라는 함수도 있어요. fx라는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해야 gx가 나올 것 같으니까 fx라는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요. 절대값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죠? k죠. 얘가 0이 되는 건 k예요. 그래서 k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x는 k가 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뭐 k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당연히 k를 빼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그대로 벗길 수 있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반대로 절대값 안이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얘가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y축은 안 그릴게요. 일단 얘는 x가 k인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k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면 얘지 얘. 자, 얘는 어떻게 해? 일단 k를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4니까 한 요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 언제 여기 x절편 구해봅시다. 얘가 0이 되려면 k 플러스 4가 집어넣어야 되겠네. x 대신에. 맞아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k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얘는 일단 x 대신에 k를 집어넣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되고요. 그 다음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해됐어요? 자, 이 두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는 y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인 거고요. 얘는 y는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g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gx는 또 어떻게 됐냐면 이 fx의 범위에 따라서 나뉘었어요. 그죠? fx가 0보다 크다 작다 했으니까 fx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나눌게요.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때요? x가 k-4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자, 이때는요. 이 값이 y값들이 양수죠. 그럼 양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에 하고 그대로 거듭제곱으로 가면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4 됐어요? 그 다음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요, 0보다 작으니까 이거 두 개 한꺼번에 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때의 그래프랑 이때의 그래프는 식 자체가 달라요. 그럼 먼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됐냐? x가 k-4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는 작은 경우예요. 자, 그럼 a에 하고 어떻게 돼요? 음수니까 부호를 어떻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라 했네요. 그럼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x-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범위야? k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다 작은 범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면 fx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식은 이거고요.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4. 자, 그 다음 마지막 x가 k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양수니까 a하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니까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a 값을 몰라요. 거듭제곱 형태의 이런 문제는 지수함수는 어때요? a 밑이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 있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것도 나눠야 돼요.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 자, 원래라면요. a의 x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0하고 1 사이, 얘가 0하고 1 사이래. 그럼 얘는요. x의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돼요. 원래라면.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얘도 지금 보니까 네 부분으로 나뉘니까 첫 번째. 여기는 k-4, 여기는 k, 그 다음 여기는 k 플러스 4.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것도 뭐 점선을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번 표시해볼까? 그럼 자, 그려볼게요. 첫 번째. 얘 봅시다. 얘가 k-4보다 작은 구간인데 원래 얘는 어떻다고요? 감소하는 그래프. 원래라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해주죠. 그럼 얘는 반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k 플러스 4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아, k 마이너스 4. 여기다 k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a의 0제곱, 여기가 1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y가 1이네요. y는 1. 됐니? 자, 그 다음 봅시다. k-4하고 k 사이 요겁니다. 자, 얘는요 보면 a의 거듭제곱인데 얘는 x 앞에 음수가 없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됐어요? 그럼 k하고 k 플러스 4 사이에 봅시다. 얘는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 취하니까 또 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증가함수로 바뀌면서 k 플러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위에 지수가 0이 돼서 1이 돼요. 똑같이. 요렇게 돼요. 이렇게 만나겠죠, 결국. 그 다음은 딱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y가 1인데 여기서 뭘 했어요? y는 16과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데 y가 16이면 저 위인데 만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다. 얘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요. 아, 1이 아니라고 돼 있네 여기. 그럼 1은 버릴게. 1보다 크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얘도 저렇게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k-4, 여기는 k, 여기는 k 플러스 4.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1보다 크니까 얘는요, 이제 더 쉬워요. 왜 쉽냐? 아까 얘랑 얘는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면 돼요. 얘 증가하는 그래프였으니까 얘는 반대로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였으니까 증가하게 그리면 되고요. 얘는 또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림이 잠깐 이 부분 조금만 손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아이고, 그림이 왜 이래 못생겼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K를 집어넣어 보면 K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K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의 4제곱, 요거는 Y는 A의 4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Y는 16과의 교점의 개수가 3개래.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는 어때? 요거는 교점이 2개. 요렇게 되면 요거처럼 요거랑 똑같이 하면 요거 3개. 그 다음 요 밑에는 몇 개? 4개.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몇 개겠어요? 2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3개의 교점에서 만나는 경우 딱 이 경우밖에 없죠. 한마디로 얘 A의 4제곱이 16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2겠네. 원래란 뿔마이지만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2만 적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A2 구했고요. 이제 누구도 구해야 돼요?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G1이 16이다. 이걸 이용하면 돼요. 자, 지금 16이 되는 애, Y가 16인 게 이 식이라 했잖아. 요거라 했잖아.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요점, 요점, 요점인데 G1이 16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자, 여기가 1인 경우에는 이 식에서 요 식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죠? 1을 집어넣었을 때 1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요 식에다가 자 16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A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5제곱 이게 바로 16이다. 아 근데 아까 A가 2라 했죠. 그럼 요 A 대신에 2 집어넣자.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K가 9가 돼요. 맞아요? 여기인 경우에는 9다. 그럼 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너무 쉽네. K가 얼마? 1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가 1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마지막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A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하고 뭡니까? 마이너스 3. 이게 16이다. 그러면 K는 얼마? 이게 2의 4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총 3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요? K 값이 아니네. 모든 A-2의 값이라는데 A 값이 얼마라며? 2라며. 그럼 이 집어넣으면 얘는 뭐야? F0. 모든 F0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K가 9면요. F0이잖아요. fx가 식이 어떻게 돼? fx는 x-9 절대값에 마이너스 4. 자, 여기는 fx하고 절대값 x-1 절대값 시키고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fx에 마이너스 7이니까 어떻게 절대값 x 플러스 7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빼기 9는 마이너스 9인데 절대값 씌우면 그냥 9. 하니까 얼마? 얘는 5. 그 다음 얘는요. 얼마를 집어넣는다 했죠? 0을 집어넣는다 했죠? 0 집어넣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 절대값 하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도 0 집어넣으면 7 빼기 4 하니까 얼마? 3. 됐네요. 5, 마이너스 3, 3. 이거 3개를 더하면 얼마?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30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지만 fx 구하고 gx 구하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고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그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 봐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 자신 있다, 이런 거 풀 수 있다 하면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2023년 6월 모의고사 끝났고요. 다들 6월 4일날 시험 잘 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